한중일 반도체 기업들의 위상과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오늘날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기술, 국제정치, 사회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산업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핵심 산업으로 2024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약 6천억 달러 이상이며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AI, 국방 등 거의 모든 산업의 필수 부품이 반도체이고, 반도체 기술력에 의해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국격이 결정됩니다. 반도체 기술은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됩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5G와 6G 통신, 자율주행 등이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HBM 등 첨단 기술이 차세대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며, 그 때문에 성능 개선, 신소재, 패키징 혁신을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첨단 반도체 기술을 장악한 국가가 AI, 양자 컴퓨터, 군사 기술까지 주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한국, 일본, 대만과의 치퍼 동맹은 곧 안보 동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의료기기 등 생필품에 탑재되고 디지털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므로 국민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부품 산업이 아니라 21세기 국가 경쟁력, 기술 패권, 안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전략 산업으로 간주하여 한중일 3국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구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제품은 D램, 낸드, 고대 역폭 메모리, SSD 등이고, 시스템 반도체의 주요 제품은 SoC, GPU, CPU, FPGA, ASIC, CIS 등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옥시아, YMTC 등이며, 시스템 반도체의 대표 기업은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 SMIC, 하이실리콘 및 글로벌 팹리스 업체인 엔비디아, AMD, 퀄컴 등입니다. 메모리 분야의 주요 고객은 데이터 센터, PC 서버 OEM, 스마트폰 등이며, 시스템 반도체의 주요 고객은 팹리스 기업들, 스마트폰 OEM, AI, 자동차, 사물 인터넷 등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특징은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므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며 가격 변동성이 높고, 시스템 반도체의 특징은 고객 맞춤형 설계와 고부가 가치 제품이며 AI, 자율주행, 5G 수요로 성장세가 크다는 점입니다. 기술적 난이도 면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공정 기술이 중요하며, 시스템 반도체 기술에서는 설계 역량과 첨단 공정이 중요합니다. 향후 메모리 반도체는 AI,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서버 수요가 급증하여 HBM 메모리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 수요 증가, AI, SoC, 자율주행용 반도체가 성장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요약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 생산, 가격 경쟁 중심으로 한국, 일본 기업들이 강점을 지니며,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라 성장 전망이 밝고, 시스템 반도체는 맞춤형 설계 및 첨단 공정 중심으로 미국, 대만, 중국, 한국 기업들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AI, 자동차 수요가 주도할 전망입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절대 강자로 D램, 낸드 플래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초미세 공정 도입 속도가 빠르고 AI 메모리 최강자지만 시스템 반도체 자체 설계 능력이 부족하고 소재와 장비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점은 약점입니다.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1969년 전자업체로 창업하여 백색 가전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1974년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어 1983년 D램 사업을 시작하고 1992년 세계 최초로 63메가 D램을 개발하여 글로벌 1위로 도약한 뒤 2000년대에는 낸드 플래시 시장을 주도하는 등 초고속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애플, 퀄컴의 AP 파운드리를 공급하는 등 시스템 반도체로 영역을 확장했고, 2020년대에는 HBM 3나노 파운드리 경쟁을 통해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이지만 디스플레이, IT와 모바일, 가전 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종합전자 기업입니다.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보면 2024년 기준 DS 부문이 108조 원으로 총 매출의 42%를 차지했고, DP 부문이 27조 원으로 10%, IM 부문이 85조 원으로 33%, CE 부문이 33조 원으로 13%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 비중 면에서는 DS 부문이 전체의 약 60 내지 65%를 차지했습니다. DS 부문 중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DS 영업이익의 약 70 내지 75%, 시스템 반도체가 약 25 내지 30%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주요 고객사는 애플, 엔비디아와 AMD, 구글과 MS, 테슬라 등이며 TSMC, 마이크론과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삼성전자의 기술은 메모리 압도적 1위로 디램과 낸드 시장 점유율이 약 40% 전후, 파운드리는 TSMC에 이어 2위를 차지하지만 초미세 공정, 연간 40조 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 여력이 강점이며 향후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라 HBM, 첨단 디램 주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TSMC와의 파운드리 경쟁, 중국의 추격, 미국의 칩 규제 등의 리스크 극복이 과제입니다. SK하이닉스는 1983년 현대전자로 설립되어 1990년대에 디램 시장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 업황 침체로 어려워지자 2001년 하이닉스로 사명을 변경했고 채권단의 관리를 받다가 2012년에 SK그룹이 인수하면서 SK하이닉스로 재탄생했습니다. 이후 대규모 투자가 단행되고 2010년대 후반 애플, 엔비디아의 제품을 공급하였습니다. 핵심 파트너인 엔비디아의 HBM3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AMD, MS, 아마존, 메타 등도 주요 고객사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경쟁 중입니다. 디램은 삼성에 이어 글로벌 2위 공급업체이며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한 후 기술력 및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총 매출액은 약 45조 원이며 HBM, AI 메모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AI 붐의 수혜를 입고 낸드 사업에서 수익성 회복이 기대되나 삼성, 마이크론과의 경쟁 및 경기 침체로 인한 가격 하락 위험 등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 국가로 반도체 수입액이 원유 수입액을 능가합니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반도체 자립을 위한 굴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의 제재, 즉 첨단 EUV 장비 차단, EDA 소프트웨어 제약 등으로 첨단 공정은 취약한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대만을 따라잡기 위해 중국 제조 2025 전략 아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해외 인재 유치 및 기술 탈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나 아직 한국과 대만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대표 기업은 중신거지, 양쯔 메모리, 화웨이 하이실리콘 등입니다. SMIC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회사로 2000년에 창립된 이래 28나노부터 14나노까지 핀팩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2022년 7나노 기술을 확보하여 일부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TSMC 및 삼성과의 격차가 큽니다. 2024년 이후에는 고품질 전환과 기술적 진전을 위한 R&D 강화 및 설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이 회사는 EUV 장비 없이도 DUV 및 SAOP 기반으로 5나노 칩을 자체 생산 중인데 수율이 TSMC의 3분의 1 수준, 비용은 약 1.5배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맞서 EUV를 대체할 LDP 기술을 개발 중이며 ASML의 EUV 독점 체계에 도전할 수 있는 전략적 기술로 성공 여부가 주목됩니다. SMIC는 2026년까지 7나노 칩 생산량을 2배 확대할 계획이며 캠브리콘 등 국내 AI 생태계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팹을 늘리고 있으나 수율 및 비용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첨단 장비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재 하에서 기술적 격차를 해소하기가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화웨이, 중국 내 IT 기업들, 군수산업과 공공부문 등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5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이 불가능하고 TSMC, 삼성 파운드리와의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 내 내수와 정부 지원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2024년 가동률은 85.6%, 매출액은 약 57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7.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원가 상승 및 수출 부담으로
23.3%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YMTC는 2016년 무한에서 설립된 낸드 플래시 전문 기업으로 2018년 메모리셀과 주변 로직을 별도의 웨이퍼에서 제작 후 결합하는 아키텍처를 도입하여 생산성과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같은 해에 32단, 2019년 64단 그리고 2022년에는 232단 3D 낸드의 양산을 시작했는데 BSSC를 포함한 스태킹 3.0 도입으로 경쟁사 대비 우위를 확보하였고 중국 내 첫 3D 낸드 대량 생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미국의 제재로 기술과 장비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장비 조달 등의 압박이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나우라, 파이오테크 등 중국 장비 업체와 협력을 강화 중이며 정부의 추가 자금 약 19억 달러를 설비 확대 및 기술 개발에 투입할 전망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화웨이, 중국 클라우드 기업인 알리바바 클라우드, 텐센트 클라우드 등이며 기술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크게 뒤집니다. YMTC는 상장되지 않아 재무제표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매출액은 약 23 내지 25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화웨이는 1991년에 설립되었고 2004년 하이실리콘이 독립자회사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기린 시리즈 SoC를 개발하는 등 자체 설계가 가능하지만 파운드리 제약으로 대량 생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2024년 글로벌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SoC 시장의 12%를 점유하는 등 프리미엄 SoC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동차, 사물인터넷, AI 칩 등 비모바일 영역 외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화웨이 스마트폰, 화웨이 서버 등이고 AI와 5G용 칩 설계에 강점이 있으나 글로벌 시장 접근은 제한적입니다. 화웨이 전체의 2024년 매출 실적은 8,621억 위안, 순이익은 약 626억 위안이며 하이실리콘 부문의 매출액은 1,200 내지 1,500억 위안 정도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성장하는 등 강력한 국내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요약하면 중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반도체 매출 비중이 95 내지 100%로 사업 다각화는 제한적이며 방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 AI와 5G 통신 수요 기반이 강점인 반면 첨단 장비와 소재의 해외 의존, 미국과 서방 동맹국의 제재로 초미세 공정, 고급 GPU 생산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80, 90년대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최강자였으나 현재는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반도체 소재와 장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0 내지 50%에 달하고 포토레지스트, 실리콘 웨이퍼, EUV용 마스크와 블랭크 등에서 독점적 지위를 자랑합니다. 대표 기업은 소니, 키옥시아, 도쿄일렉트론, 시네츠 화학 등이며 소재, 장비, 센서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독보적이며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함께 생산하는 반도체 종합 기업은 없습니다. 소니는 1980, 90년대에 D램 시장에서 철수한 후 이미지 센서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라 CMOS 센서 세계 1위로 성장했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45 내지 50%를 차지하며 삼성전자와 양강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AR, VR 수요 증가에 따라 자동차 및 사물인터넷용 센서의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주요 고객사는 애플, 삼성, 구글, 샤오미, 테슬라 등이며 삼성 옴니비전과 경쟁 중입니다. 소니의 기술력은 스택드 CMOS 센서, TOF 3D 센서, AI 칩, 내장 이미지 센서 등을 개발하는 등 저전력 고감도 기술에서 독보적 우위를 지닙니다. 소니의 2024년 기준 총 매출은 약 9.6조 엔이며 이중 반도체 사업부의 매출은 약 3.5조 엔으로 36%를 차지합니다. 이미지 센서를 비롯해서 스마트폰, 자동차, 사물인터넷용 CMOS 센서의 매출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향후 애플, 테슬라, 삼성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공급이 이어지고 확장 현실, 자율주행, 보안, 헬스케어 분야로 센서 수요가 확대됨으로써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키옥시아는 1987년 세계 최초로 낸드 플래시를 개발하였으나 2017년 도시바에서 분사 후 키옥시아로 독립하여 현재는 세계 3위의 낸드 업체입니다. 낸드 플래시의 글로벌 점유율이 약 17%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76단 및 232단 적층 3D 낸드를 개발하였고 고성능, 고용량 SSD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애플, 웨스턴 디지털, PC 업체인 델, 휴렛패커드, 레노버 등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치열한 경쟁 관계입니다. 키옥시아는 비상장 회사인데 총 매출액이 곧 반도체 매출액이고 그 규모는 약 2.5조 엔으로 한화로는 20 내지 22조 원에 해당합니다. 낸드 플래시 중심으로 매출에는 SSD, 데이터 센터, PC용 메모리 등이 포함되며 비메모리 제품은 없습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고성능 서버용 낸드 수요 증가에 따라 수혜를 받을 전망이나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공급 과잉으로 가격 변동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도쿄일렉트론은 1960년대에 설립된 일본 최대의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노광, 증착, 식각 등 전공정 장비에서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경쟁하며 글로벌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 TSMC, 인텔, SK하이닉스, SMIC 등 메모리와 파운드리 분야의 고객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EUV, D램, 3D 낸드 대응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저전력, 고집적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는 첨단 장비의 강점을 지닙니다. 2024년 총 매출액은 약 3.4조 엔이며 이중 반도체 장비 매출이 약 3.2조 엔으로 94%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AI 반도체 확대 및 첨단 파운드리 수요 급증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일본 정부의 반도체 산업 부활 정책에 따른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네츠 화학은 1980년대 이후 실리콘 웨이퍼, 포토레지스트, 히토류 자석 등으로 성장한 일본 최대 화학기업 중 하나로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실리콘 웨이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이며 주요 고객사는 인텔, TSMC, 삼성,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파운드리와 메모리 기업들입니다. 2024년 총 매출은 2.7조 엔이며 이중 반도체 소재 매출은 약 2.5조 엔으로 총 매출의 92%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자율주행용 차량 반도체의 수요 증가에 따라 웨이퍼 수요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혼합 생산하고 있으나 일본 기업들은 특화된 부문별로 강점을 지닙니다. 반도체 산업은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놓여 있습니다. 세 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리스크를 점검해보면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TSMC와 달리 미국 장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 미국 수출 규제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HBM, D램의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와 파운드리의 글로벌 경쟁 참여는 안정적입니다. 중국의 SMIC, YMTC, 하이실리콘 등은 EUV, EDA 등 첨단 장비 접근이 제한됨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내수 및 정부 지원 중심으로 성장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술 격차 및 원가 상승에 따른 경쟁력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일본의 소니, 키옥시아, 도쿄일렉트론, 시네츠 화학 등은 미국의 장비와 소재 수출 통제 시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독점 기술 보유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한국 기업들은 중국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일본은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전망입니다. 이상 한중일 반도체 기업들의 위상과 경쟁력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